시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BJ 고추장입니다. 아이고,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아유, 날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와, 뭐, 반팔 가지고도 안 되는데, 벌써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와, 진짜 덥네요. 진짜, 올여름 정말 작년보다 더 더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앞장섭니다. 만약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이런 날, 이런 더운 날씨에 사극을 찍게 되면 정말 힘들 텐데, 어쨌든 배역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21일이네요. 벌써 5월, 그렇죠.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게 갈수록 빨라집니다. 진짜. 이제 6월까지 하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죠. 음,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예. 어, 어쨌든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네, 역시나 한 주간의 이슈 트렌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모빌리티 블록체인 엠블 캄보디아에서 타다 공식을 오픈했습니다. 이 타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타다가 우리나라 교통에 이제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새로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타다가 차량 호출 그 서비스인 이제 타다라는 거 이제 공식 오픈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타다는 그 엠블 파운데이션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기반이고 운전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12월부터 캄보디아에서 베타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8일날 론칭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캄보디아 결제 플랫폼인 이제 피페이와 중국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 신한은행 캄보디아, TBS, GMS 등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타다를 정말 이제 어, 엠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엠블 파운데이션 대표님은 이제 우경식 대표님이신데요. 어,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건지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오늘도 또 구멍이 또 송송송 났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는 이제 타다 앱미터 기능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 이 기능은 이제 이제 승객이 타다 플랫폼으로 차량을 이제 호출하지 않고요. 길거리에서 직접 차량을 잡아 타더라도 그 파이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현금 없이 간편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잡아 타도 우리가 이제 그 버스 카드나 이런 거를 쓰긴 하는데 요즘 사실 뭐 대중교통도 휴대폰으로 뭐 하고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타다라는 게 오늘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네, AI가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다이어트 앱이라는 건데요. 사실 뭐 굳이 꼭 이렇게 칼로리를 다 계산해 줄 필요는 없는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 칼로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하루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 앱을 만든 이제 피치핏이라는 데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제 회사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호인식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에 선발돼서 지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은 음식의 칼로리를 인식해서 보여주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해서 다이어리처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으면 이게 되지는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진에 찍힌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은 뭐 케이크 뭐 4분의 1 조각 뭐 이런 것처럼 이 양을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요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을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정확하게 뭐 몇 칼로리라기보단 이제 그 전체적인 양과 있겠죠.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거를 거기까지 자세하게 제가 잘 분석을 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별풍당당님을 한 번씩 실망시켜 드리는데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준비를 할 때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별풍당당님의 그 호기심을 조금 더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제가 하든가.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우한 형제들이 이제 쿠팡 불공정 행위의 이제 의혹을 가지고 공정이랑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쿠팡이 그 영업을 활동을 벌이는 과정이 이제 우한 형제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거를 퍼뜨리는 방식의 영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불공정하게 우아한 형제들의 그런 거를 침해했다는 이제 걸로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쿠팡이 이제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문제 핵심이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라고 이제 우한 형제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주들이 쿠팡 영업 활동을 이제 우한 형제들과 언론에 알리면서 이 일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쿠팡은 음식점의 우한 형제들과의 기존 계약을 일단 해지하면서 쿠팡 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매출 하락 시에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한 걸로 일단 알려졌다는데요. 이 우한 형제들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인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쿠팡이라고 해서 뭐 짜장면을 택배로 보내진 않겠죠. 그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루가 지날 텐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쿠팡이 그 이제 이게 배달의 민족 그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의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서 그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이제 의혹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경찰에 또 수사까지 이제 어 하는 이제 입장이라서 과연 이게 어떻게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기업이 상생을 할 것 같은데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좀 그렇죠. 정말 쿠팡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벌금을 내든 뭐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게 좋겠지만은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그렇죠. 우아한 형제들이 이제 의아한 형제들이 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이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 드시고 계시죠? 저는 사실 배달을 집에서 시킬 일이 별로 없어서 아직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데 정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딜 가나 음식을 이제 어플로 많이 이제 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생겼죠. 이제 그 동네에 나오는 그 음식점 책자를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는 이제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쿠키 11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음은요. 네, LG U 플러스가 5G 이노베이션 랩을 이제 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5G 기술 개발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3일 날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곡사옥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 스타트업은 이곳에서 손쉽게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 마곡사옥에서 근무하는 5G 네트워크와 서비스 분야 개발 인력을 활용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5G 이노베이션 랩은 굉장히 이제 넓게 해서 뭐 서버룸과 네트워크 존, 뭐 운영 지원실, 뭐 프로젝트 룸, 플랫폼 존, VR 개발 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5G를 대비하는 그 이제 걸 만들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5G에 열을 올리더라도 LG는 아직 스마트폰 개발이 아직은 그 삼성보다는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걸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V15이죠. V50이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이제 나왔죠. 이제 기본 휴대폰에 이제 그 케이스 같이 해서 다른 액정을 추가해서 두 개를 쓸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폴더가 되는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다가 이제 삼성이 처음에 폴더블이 최초로 이제 외국에 개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잇따른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LG PFT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굉장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제 이노베이션 랩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나은 이제 휴대폰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더 5G 서비스를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닌텐도 같은 스마트폰이 그렇죠. 닌텐도 같은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원했어요. 지금 제가 노트9을 구입한 바람에 그거를 이제 못 샀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모델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더 나은 이제 환경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닌텐도랑 또 협업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은요. 네, 올여름에 4인 가구는 전기료 1만 원을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그 정부가 요금 폭탄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서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 요금 그게 이제 5만 5,080원인데요. 4만 3,020원, 아니, 4만 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별풍당당님 1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죠.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용 전기 요금보다 더 이제 산업용 전기가 워낙 더 많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정의 어떤 누진제로 인해서 가정의 전기 요금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쿠키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개.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 잘해야 되겠는데,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근데 아직 1인 가구는 뭐 전기를 크게 뭐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사실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1인 가구들에 대한 그런 전기 요금 부담도 조금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아, 여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 개편안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 필수 사용량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개편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전기 요금이 일단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40kW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31,570원인데요. 이게 26,490원으로 11.6%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사실 항상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필요하지만 가정집들은 집집마다 에어컨이 한 대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슨 가구처럼 뭐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벽 한 군데 있는 정말 가구 개념의 그냥 어떤 조각 같은 그런 전시물이 대부분이었고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여름에도 그냥 선풍기만 푹 틀어놓거나 부채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정말 더워서 에어컨을 틀라 그러면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집에서도 좀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금만, 정말 몇 프로만 올려도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전기를 산업용으로 쓰는 게 가정용에 비하면 진짜 가정용은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거를 전부 가정용 전기 누진세로 다 부담을 했죠. 한전은 뭐 항상 매년 이제 뭐 몇 억, 아니 몇백억, 몇 조, 막 이렇게 이제 소득을 올리면서 정말 뭐 파티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산업용 전기를 조금만 올려도 이런 부담이 많이 없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엄청난 산업 전기 요금이네요. 정말 가정은 1시간? 혹시라도 그 에어컨을 잠깐 더워서 집에서 좀 틀다가 그 시원함에 깜빡 잠이 들었다 깨면 난리가 납니다. 집안 전체가 막 난리가 납니다. 진짜 에어컨 뭐 이렇게 많이 틀었냐? 몇 시간 잤냐? 막 앞으로 며칠 동안 에어컨 틀지 말아라. 막 이런 아우 정말 에어컨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 맞습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별풍당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전기로 충전해서 집에서 배터리로 쓰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이제 그걸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 일반 그 이렇게 찝는 걸로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가정용 220으로 변환을 해서 뭐 충전을 해서 뭐 다른 곳에 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져서 그런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킨업체 매출 순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2019년 자료는 아니고요. 2017년, 18년 기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 1위, 뭐 전국 1위가 교촌입니다. 교촌. 정말 대단한 교촌입니다. 진짜. 사실 교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저는 사실 교촌을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항상 다른 집에 비하면 항상 그 치킨이 조금 나오니까, 그리고 뭐 다리나 이런 것도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확실히 그래도 정말 교촌은 요즘에 정말 어디에 가도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호식이랑 그 노랑통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로 많은 양을 주니까 다들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교촌치킨을 좋아하고요. 그 2위 같은 경우에 노란통닭이 있네요. 이게 서울에 노란통닭이 2위입니다. 네. 인천에서도 노란통닭, 경기도에도 노란통닭. 3위에는 이제 노랑통닭이 충북에도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죠? 이 차이가, 1위, 2위만 해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전국 순위로 따지자면 노랑통닭이 3위네요. 그렇죠. 뭐, 노랑통닭, 노란통닭. 진짜. 진짜 별의별 업체들이 있죠. 뭐, 이제는 그 프랜차이즈 말고도 뭐 롯데마트, 뭐 이마트 이런 데서도 자기 치킨 브랜드로 굉장히 싸고 많이 만들죠. 근데 정말 그 보면은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 정말 어쩌다가 치킨을 시켜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두 마리 치킨이나 뭐 동네 치킨, 뭐 호식이나 뭐 이런 치킨 같은 약간 가성비 있는 치킨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하나를 먹더라도 뭐 제대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교촌을 찾는 거죠.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촌이 1위인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쿠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쿠키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치킨이 사실 요즘 보시면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2만 원대. 이제 그 치킨이 서민 음식은 사실 이제 아닌 것처럼 돼버렸죠. 2만 원대 치킨, 그러니까 2만 원의 벽이 깨지면서 그 배달료도 따로 2천 원, 3천 원씩 받고 해서 되게 좀 많은 그 서민들의 부담을 좀 느끼게 했었는데 이 다음 소식이 이겁니다. 부메랑된 치킨값 2만 원, 치킨업계 일제히 수익성이 뒷걸음했다고 합니다.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사실 되게 치킨 판매량이 많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쿠키님. 근데 이제 이 치킨 업체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2만 원 치킨이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찾지 않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BBQ 등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일제히 뒷걸음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품 가격 인상, 배달료 부과 등으로 치킨값 2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값비싼 치킨을 소비자들이 외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노랑 치킨이라든가 이런 가성비 치킨들이 이제 교촌 치킨을 앞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배달료나 이런 것도 교촌이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엔 뭐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 교촌 치킨이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198억이래요. 198억인데 전년보다 4.5% 감소한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3,168억 원에서 3,304억으로 그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네요. 교촌 브랜드 하나만으로 이렇게 1년 매출이 거의 3천억 수준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킨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나오죠. 그 뭐 대학교, 뭐 회사, 치킨집, 무슨 과, 치킨집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치킨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교촌 뜻이 뭘까요? 저도 교촌 뜻은 글쎄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촌이란 뜻을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교촌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글쎄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교촌이 무슨 뜻일까요? 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그러면 좋겠죠?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급식으로 나올까요? 급식비가 뭐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대전에 교촌초등학교라는 데가 있군요. 글쎄요, 정말 교촌이 뭘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교촌이?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좀 슬픈 소식입니다. 치킨 값이 사실 이렇게 높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참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그거 된 거죠. 어쨌든 치맥, 치킨 값이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음식으로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취미 관련 부분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올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 사실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너무나도 화려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높은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스마트폰으로도 사실 이렇게 뭐
제가 막 뭔가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몇 개 해놓으면 알아서 뭐 흘러가는, 그냥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드 게임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진짜 그런 올드 게임을 옛날에 정말 요즘에 찾기도 어렵고 그 게임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별풍당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임들을 찾더라도 이제 운영체제가 맞질 않아갖고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스피드, 그 당시에 이제 속도와 지금의 속도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빨라갖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리고 도대체 이 게임이 뭐였더라 라고 전부 생각나지 않는데 그냥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임들, 그런 걸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좀 모아왔는데요. 이 VGM 비디오 게임 뮤지엄이라는 데는 이제 이 진짜 많은 게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게임들, 아마 아케이드, 콘솔 이런 게임들, 게임 기계들, 게임들을 전부 그 모아놓은 사이트고요. 거기서 내가 그 했던 게임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집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예전에 했던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고요. 여기 있는 이 아치브 ORG에 있는 이 그 MS-DOS 게임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크린샷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아마 익스플로러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게임들이에요. 근데 이 게임들을 제가 한번 쭉 일단 찾아보니까 여기 이 게임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게임들의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정보나 게임들을 많이 올려요.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게임 목록들이 있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즐겨 했던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라든가, 뭐, 팩맨, 뭐, 정말 전설이죠. 울펜슈타인 3D, 뭐, 심시티나 프레이스토릭 같은 이제 게임들이 이제 모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디스크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 그림이 뭐냐면은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전원 버튼이 사라지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딱 받아가지고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을 정말 그 옛날 도스 시절에 했던 그 게임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전 게임을, 옛날 도스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찾아가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프레이스토릭, 이 고인돌이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요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발견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옛날 추억도 나고 좋더라고요. 별풍당당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저 페르시아 왕자는 정말 저도 엔딩까지 한 몇 번 할 때마다 이제는 막 가고, 옛날에는 그 뭐 PC사랑 이런 게임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보면 정말 뭐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공략해갖고 막 지도들, 미로 같은 곳에 지도들 같은 거 올라오거나 어떤 게임들 뭐 공략본 정말 그런 거 막 사가지고 보면서 공부하듯이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때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와 보셔서 해보셔도 되고요. 이 베스트 올드 게임이라는 곳은요, 이제 저작권이 없는 게임들, 그러니까 꼭 그 저작권 때문에 할 수 없는 게임들이 있고, 저작권이
굳이 필요 없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들만 이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많은, 정말 A부터 Z까지, 0부터 9까지, 많은 게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게임이 실행이 되면, 갑자기 게임 방송처럼 게임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좀 특이하게, 잠깐 한번 5분이라도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을 뭐 한 판만이라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라고 했는데, 여기에 컴퓨터 사정으로는 도저히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도스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그 약간 성인 컨텐츠의 게임 중엔 레리 시리즈가 있죠. 레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레리 시리즈도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고 뭐 듄2, 뭐 동키콩 정말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진짜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도스 게임은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뭐 프레이스토릭, 고인돌 이런 유들 팩맨은 사실 좀 맵이 너무 하나밖에 없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 노트북의 어떤 노트북 사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익스플로러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들어있는 뭐 액티브엑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버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에 메뉴가 뜨면서 뭐 다운로딩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게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 아마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크롬으로요? 크롬으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크롬이 어딨지? 크롬. 크롬으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긴 좀 더 크게 나오네요. 하기사, 뭐, 굳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크롬에 최적화가 돼 있나? 희한하네. 그래서 도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혹시 사운드가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그쵸? 이렇게 반갑습니다. 게임도 해보네. 이렇게 똑같죠? 옛날 뭐지? 이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끝으로 가야 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칼을 얻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서 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따라오죠. 여기까지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구나. 천장을 한번 딱 두들겨주고 일로 올라가고요. 짜잔, 이렇게 하면 처음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에 있죠. 딱 이 상태로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 이러면 레벨업이 아주 쉽게 끝납니다. 이거는 정말
가지러 가는 시간이 더 길어요. 진짜.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정말 그 이걸 이렇게 가면은 거의 한 10 몇 분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칼을 안 묶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레벨 2가 딱 돼서 얘를 만나면 알아서 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마계촌이요. 마계촌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이고. MS-DOS 게임이었죠. 번역을 합시다. 잠깐만. 여기 있죠. 소프트웨어 라이브. 정말 이게 스트리밍의 문제가 이 주소를 여기 채팅창에 띄우면 이게 들어가지나요? 여기선 제대로 나오네. 여기서 마계촌이 고스트 뭐였는데? 마계촌이라고 이제 한글로 검색이 안 돼서 여기 구울센 고스트인가 그랬을 텐데. 참. 여기 요런 것들은 이제 일반 유저들이 올린 그런 겁니다. 이거 같은 뭐 매뉴얼이나 정보 같은 거겠죠. 책 아니면 거기 관련된 영상들. 여기에 이제 디스크 모양으로 돼 있는 건 이제 게임 실행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미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미지 파일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검색이 될까? 한번 기왕 한 거 한번 해보죠 뭐. 여기는 그래도 게임만 있는 곳이라서 시스템을 아케이드 서치를 하면 여기 있구나. 요거군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MS-DOS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오락실용이라서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에는 이식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클래식 시리즈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나?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네요. 아쉽습니다. 마계초는 도스 게임으로는 없는 걸로 그렇네요. 여기도 비디오고요.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여기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일정 어떤 페이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여기 프레이스토릭 2도 있고, 알라딘. 옛날에 컴퓨터 사면은
옛날 뭐죠? 알라딘 컴퓨터라고 있었죠? 삼성 알라딘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집에 가서 그 알라딘 컴퓨터 사면은 항상 이 알라딘이 들어있었죠? 고인돌 한번 해볼까요? 이건 프레이스토릭 2. 이거는 이제, 이게 정말 되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됐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산 컴퓨터들이 다 문제였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겨운 티토스 로고. 어, 프레이스토리 2. 근데 게임 소리가 안 나죠. 그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진짜. 비기너로. 이거를 사운드를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 방송에서 이 컴퓨터 사운드까지 나오게 하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고인돌. 항상 이 레벨이 있는 이 입구 근처에서는 몽둥이를 때리면 음식들이 나옵니다. 음식들이. 계속 나와. 2는 계속 한 3개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뿅. 어이구, 이런. 아이고. 아따. 아, 아유, 죽었네.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많이 2는 원보다는 성능이 바뀌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여기, 여기 위에 생명 같은 경우,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땅 타면 이제 1업 가능하고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뿅. 아이템도 먹고요. 킹콩? 동키콩은 있습니다. 동키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팩맨도 있고요. 이 동키콩. 근데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도 도수용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트맨. 요거, 버스터 무브라고 해서 이거 돌 던지어서 하는 거. 여기 마리오 브라더스 VGA가 있네요. 이거는 완전 슈퍼마리오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마리오들이 하는 슈퍼마리오류죠. 참. 너무 반갑다. 이 스피커를요? 이 스피커를, 근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잠깐만. K,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80 라이브도 있네. 80 라이브를 해볼까? 이거구나. 오잉? 근데 어떻게 움직여? 키가, 오잉? 뭐야, 움직이는 키가 다른가 본데?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는 것이야? 어? 점프는 있다. 근데 좌우 키가 없네? 뭐지? 어? 아, 이거구나. 다 죽었어. 이씨. 어?
이거 밟으면,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이구, 빨라졌다. 안 돼! 안 돼! 이거 키가 너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 이 게임은, 저랑 안 맞는 걸로. 마리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옛날에 집 앞에, 옛날 살던 집 앞에 그 컴퓨터 게임을, PC 게임을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집 아저씨랑 친해가지고 별의별 게임을 거기서 복사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게임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고전 게임 매니아인 것 같습니다. 최신 게임보다는 고전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랑 뭐 수도쿠란다. 그 푸시푸시라고 아시죠? 벽돌 밀어가지고 이렇게 소코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았던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끝으로 방송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이거는 그닥 평점이 높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요겁니다. 휴대용 선풍기. 이게 사실 미니 선풍기가 굉장히 붐이 일었었죠. 그래서 미니 선풍기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사실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외 촬영이 많은 경우에 더울 때는 사실 이 미니 선풍기가 필수예요. 근데 대부분 배터리가 오래 가질 않아서 선풍기를 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부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촬영이 들어가면 그걸 또 놓기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동선도 크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에 드는 그 선풍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여기 밑에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제든 붙일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면서 이렇게 15도로 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지? 사실 뭐 다이소에만 가도 좋은 그 선풍기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일단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거의 반나절 이상, 거의 12시간 이상 쓸 수가 있고 해서 사실 촬영할 때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냥 그런 걸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YDDG의 이런 선풍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끝으로 요 선풍기는 와디즈 뭐 소개 코너에서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미니 선풍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점. 좋습니다. 1점. 네.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높게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 이거는 이제 휴지통입니다. 네. 자동 휴지통인데요. 뭐 발로 밟거나 이렇게 뭐 손으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이제 센서에 손만 쓱 갖다 대면은 이제 열리는 이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 휴지통을 뭐 한 번도 안 쓴 분은 있어도 뭐 한 번만 쓰신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좋은 제품인데 단점은 이 센서 근처에 가야 돼요. 이게 반경이 막 길고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멀리서 던진다고 해서 뭐 열리거나 하는 제품은 아닌데
이게 이제 한 20리터, 10리터 이렇게 비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센서에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과일을 깎든 뭘 하든 상관없고, 그리고 방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놔둬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물건을 들고 가면서도 버리기도 좋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건 AA 건전지 두 개면 거의 몇 달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뭐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으면, 음, 거의 뭐 1년 가까이도 쓰겠죠. 제가 생각하는 메리트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큰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건전지만으로도 이렇게 자동 휴지통을 쓸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센서에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으면 5초면 뚜껑이 탁 덮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쌀통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도 이 정도면은 깔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제품도 저도 한 5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건데요. 이거 제가 펀딩을 했습니다. 아, 야, 그 생각을 못했네요.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덫. 아, 정말 고양이들이 여기 올라갔다가 화들짝 놀라거나 이 안에서 벅벅대면서 있을 확률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센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뭐 리모컨 방식이라면 또 몰라도 센서 방식이면 뭐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뭐 아니면 어린 아이들 이라도 덫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음. 이 제품 별거 없어요. 그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딱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만 보이는 이제 그런 필름인데요. 얘는 필름이 아니라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의 이 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쓰다가도 이제 무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요걸 뒤집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재질의 이제 그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가 뭐 자동차 뭐 내비를 켜야 되는데 그 내비 화면뿐만 아니라 뭐 문자도 오고 막 하는 데 있어서 옆에나 뭐 이렇게 뒤에 누가 타게 되면은 그 휴대폰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스탠드에만 딱 걸어두면은 자기만 그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가 잘 되고 거기에 이제 터치까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노트 같은 경우에 펜 인식도 잘 되고요. 그렇게 그 지하철 같은 데서 별풍 당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야동까지는 아니어도 그 후방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커뮤니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뭐 비키니 사진을 올렸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실 저도 가끔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름으로 존재해서 붙여놓으면 그게 너무 불편해서 쓰기 싫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고 싶을 때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띄어야 되고 다시 붙일 수가 없고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케이스로 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별풍당당님, 진짜 처음 10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일단은 이 제품을 저는 조금 그래도 근데 이게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은데, 저는 어쨌든 슈퍼 얼리버드로 16,000 얼마인가 하여튼 할 때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19,900원 정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이 제품을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배송이 되면 한번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화면이 잘 가려질지,
아니면 펜 인식이나 터치가 잘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실 그래요. 맞아요. 지하철에서도 막 문자가 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저도 본의 아니게 어, 옆에서 보는 스마트폰 내용들이 보일 때가 있고 그거를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프라이버시 필름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케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뭐 꼭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뭐 액정이 있는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맞죠? 네, 페어링 좋은 제품, 적어도 블루투스 4.1 이상의 이어폰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잭으로, 이어폰으로 소리는 들으시는 게 프라이버시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궁금해요. 정말 얼마나 옆에서 이게 보이지 않을지 한번 테스트 겸 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뭐 시력도 보호가 되고 뭐 내구성, 뭐 충격 흡수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쓸 때 뒷면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준다고 해서 조금은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일단 차후 방송 예고를 해드리자면 협회와 함께하는 멘티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 방송 중에는 사실 협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제는 한 코너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한 멘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멘티 기업들이 어떤 멘티 기업들이 있고 그 멘티 기업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 협회와 이 멘티 기업들이 과연 어떤 과제를 했고 그 과제 결과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보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그냥 소개만 할지 아니면 거기 그 회사에 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뭐 협회가 과연 어떤 만큼의 뭐 도움을 줬는지 뭐 이런 내용들. 아유, 고맙습니다. 그것들을 소개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 방송을 이 코너로 요 포맷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뭐 변화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빠르면 다음 주가 되겠지만은 보통 한 1, 2주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냥 소개만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기업의 뭐 대표님과 어떤 뭐 인터뷰를 한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테니까 조금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어차피 소개하는 거 그 기업들에게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협회에 대한 거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투루 이렇게 그냥 대충 소개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준비를 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뭐 그와 함께 사실 미드도 그냥 대충 설명을 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미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미드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방송들 재밌는 뭐 방송 등이라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정말 뭐 5초, 뭐 1초라도 나왔던 뭐 방송들에 대한 뭐 그런 거의 소개를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그냥 대충 줄거리만 읽고 뭐 요거 좋습니다라고 뭐 해도 좋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적어도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이제 포맷으로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
네. 그런 거 전담 전문위원님하고도 뭐 인터뷰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의 어떤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내용, 아니면 뭐, 또 제가 방송 중에서 꼭 이런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 네, 좀,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이제 매주 하면서 이제, 사실 이 생방송이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촬영도 촬영이고, 정말 매번,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름 제 나름대로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정말 부담을 제대로 주십니다. 아이고, 방송 마지막에 정말,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 될까요? 아이고 나 정말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쿠키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별풍당냉이 정말 알겠습니다. 부담 100배 1000배 가지고 한번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음, 그러니까 좀 준비 시간이 뭐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저도 어쨌든 그 협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제가 진행해야 될 뭐 멘티 기업들에 대한 좀 그 정리라든가 또 그런 어떤 새롭게 협약을 할 수 있는 멘티 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게임 한번 할까요? 뭘 할까요? 뭐 다음 주에 켜왕 한번 할까요?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21일이니까 오늘이 28일이죠. 28일. 28일 날, 5월 28일 날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